어제 자리를 다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최상면 특검법 거부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민생개혁 입법 즉각을 수용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22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3면 특검법 또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 번째 규탄 발언입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의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는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순직해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권 행사로만 대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대왕 사건의 본질은 20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가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꽃다운 삶이 강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사와 수사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소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으로 키운 건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입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들은 모두 민생과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대통령은 정략적 차원의 거부권 행사로만 일관했습니다. 이 법률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공표 시행되었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조금은 나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제1호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헌법 질서 유지의 안전판으로서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주관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불리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그리고 130만 명이 넘는 국회 탄핵청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그동안 자행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책임은 다른 곳이 아닌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혹독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은 은계점을 넘었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광화문에서는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사회 여러분,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모든 국민께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 번만 해주시죠. 7월 13일 5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아마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회부시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다음 발언입니다.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최상병 사망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무려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장 유력한 혐의자인데 특검 추천권을 여당이 갖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 전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지금과 같은 해명은 그저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억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보다 지금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 이첩 당시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과 그에 대한 증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이 있다는 정황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알려지는 깜짝 놀랄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군검찰의 사건 기록 무단 회수에 속절없이 응했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도 많은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이 광범위하게 연루되어서 공수처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지도 오래라는 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철저히 밝히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분노에 분노를 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합니다. 국회는 지혜를 모아서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결해 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 국민과 싸우자는 여당, 민심을 외면하는 여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또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생개혁 입법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대통령은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에 대해서 신미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입니다.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누구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적폐로 방송 장악의 장본인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야말로 언론 장악, 방송 장악 그대로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선포한 셈입니다. 그동안 언론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히 시민 5만 명의 국민청원 동원으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촉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제2요구권에 가로막혀 무산이 됐습니다. 방송 3법 어떤 내용입니까? 공영방송 추천단체를 다양화시키고 공영방송 이사를 늘려 정치권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장 추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4개의 방송 4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힐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 4법 저지하지 마시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어떠했습니까? 대통령에게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추악한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지금도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독소법이다 라고 하면서 결사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이 쥐락펴락하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4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송농단, 언론농단 더 이상 폭주를 멈추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할 방송 3법 제가에 신속히 제가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MBC 상황광장에서 이러한 국민의 뜻과 언론 구성원들의 뜻을 모은 힘내라 MBC 콘서트가 열립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외치겠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하라.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아내고 그리고 민생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야당의 대표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가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복권은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mg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다음 날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걱정과 슬픔에 잠기는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호놀룰루의 맑은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리 답을 짜 맞춘 듯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미진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과 국군 장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째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2번이나 대못을 박았습니다. 진상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의 행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권력은 무한한 것 같아도 결국 끝이 납니다. 국민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덧없는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진정한 보수와 안보의 가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구하고 정의를 관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최해병이 어떻게 순직에 이르게 됐는지 책임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수사를 방해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특검이었습니다. 지난 4월 40 총선 이후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곧 민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공수처에 쏟아진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로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벌떼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경북경찰청은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임성근 사단장은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은 자신이 임성근을 구명했다라고 주변에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진실을 조롱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는 동안 원칙대로 수사한 사람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국회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의결 실패 시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외압,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입니다.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최혜병 일주기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켰는지 밝혀달라. 최혜병 어머니의 요청을 가슴 깊이 새겨 그날의 전말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떳떳이 최혜병의 영전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이 앞뒤가 있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이 앞쪽으로 다 나오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들으셨나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또 거부한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회 모시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제 뒤집으면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하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외치겠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하라! 네, 그럼 다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인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VIP 경로를 불러오고 불법적인 수사 개입까지 이어졌는지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임성근과 대통령 사이에 누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영부인의 이름 석자가 왜 여기 등장하는지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으로 임성근 수호대의 실체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군인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사익과 사감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통령,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켜온 대통령,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조차 무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무너뜨리는 주권자 국민의 뜨거운 힘을 보여주십시오. 불법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보당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만한 16글자의 지시만 남기고 장마철에 출국한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 중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제거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조차 없어서 도망치듯 해외 순방을 떠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짙어지는 이유입니다. 이틀 전 발표된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사단장은 빼라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외압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저녁 보도를 통해서 중차대한 진실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와 연관된 데에 이어서 VIP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종호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육성으로 고백한 사실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별 3개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시키고 그 자리에 별 하나 더 붙여주겠다는 불법적인 공직 거래가 서슴없이 시도되고,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정권의 명운까지 걸어가면서 비호해왔던 정황들이 주가 조작의 주범 이종호의 입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 정도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거부, 최상병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 거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비위를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야말로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행위 그 자체입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두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숨기려 하면 숨기려 할수록 진실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막으려고 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강을 자초했던 역사의 결정적인 오판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민심도 진실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손을 맞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은폐하려는 그 진실, 기본소득당이 온 힘을 다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피켓을 최상병 특검법 거부로 앞쪽으로 보이도록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네, 국회 부시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최상병 특검법 또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거부한다! 다음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님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특검법에 담긴 의미를 아직도 모르거나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에는 아들을 보낸 부모의 아픔, 동료의 명예를 바라는 해병대원의 아픔,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과 국회는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선고를 내릴 때입니다. 국회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국민과 민심과 역사와 정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은 국민과 그리고 야당들과 함께 꼭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큰 선두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각 야당에서 이렇게 힘내주시고 힘찬 결의 발언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미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정치적 공방 한두 번 하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갔다가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진실이 뭐고 누가 책임자인지 밝혀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전두환 정권도 박정철 군의 죽음을 은폐 조작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녹취록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폭로되고 밝혀지면서 가면 윤석열 정권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정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재의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8명의 의로운 의원들, 상식적인 의원들 나서서 반드시 재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거부한다.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하원호 의장님,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님의 발언, 낭독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더니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이고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을 대했다고 했던가. 거부권을 더하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거부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위헌은 운운하며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 강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으니 의회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 하는가. 국회 이사일정 전체를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 논의 자체를 보이콧한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특별검사를 여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가.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 등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선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핵심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이 이해충돌이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위헌이라는 말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전 경북경찰청은 최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때마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준비된 수준처럼 하루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밀실 운영과 불투명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은 임성근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곧 1년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진행한 재검토 보고서 초안에는 최상병이 구면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실종자 수중수색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이 수해 피해 지역인 예천을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이다. 애통하고도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는 혐의자 명단에 임성근 이름이 사라졌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임성근 이름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직접 통화는 물론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으로 수많은 통화와 문자가 연락이 간 것은 흔적이 남아있다.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1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국회 국민통일청원에 참여한 것이 그 반증이다. 더 이상 최상병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대통령이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상병 특검법 도입에 동참하라. 최상병 특검법 또 거부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 2024년 7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힘차게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7월 13일 5시 강화문 7번 출구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기자분들 꼭 7월 13일 5시에 거부권 대회가 있다는 거를 꼭 기사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